옛날에 종신보험 같은 거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나이가 드시면 부담스러워하는 게 저도 아마 조만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퇴직하거나 이러면 사실 보험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감액 완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내가 그 사망보험금 1억을 받기로 했는데 네. 더 이상 보험료 안 낼게. 근데 지금까지 낸 것치만 보장을 해줘. 그러니까 1억 원어치가 아니라 난 6천만 원어치만 이제 보장받고 보험료 안 낼래. 네. 이런 식의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런 옛날에 종신보험 같은 거 있으신데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네. 퇴직해서 좀 부담스럽다. 네. 근데 좀 남았다 몇 년 이런 네. 분들은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감액 완납제도 같은 걸 이용하시게 되면 왜냐면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 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3286번님, 이상권 전무님, 그간 얘기해 주신 내용들만 모아서 책을 내도 되겠어요. 늘 유용한 정보와 철학들 잘 듣고 있습니다. 책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책을 안 쓴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네. 제가 언제 책을 썼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책 출간 계획이 없습니까? 예, 당분간은 뭐 좀 더 준비는 하고 계시죠? 아니요,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몇 번 제안은 받았는데 네. 아직은 뭐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예. 그러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쓸투잡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그러니까 집마다 한 개쯤은 다 가입하고 계시는 금융상품이 있다 그러면 보통 적금, 뭐 예금, 뭐 좀 펀드 그리고 보험이죠. 이거보다 더 많이 네. 가입하고 있는 게 아마 보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좀 보험에 관한 기초 상식, 그다음에 보험을 내가 어떻게 드는 게 유리한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왜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예, 너무 원론적인가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해요. 뭐 건강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 또 나아가서 죽음도 하나의 삶의 리스크거든요. 왜 죽음의 그렇죠. 리스크냐면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네. 남은 가족들은 이 죽은 사람이 가족의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또 아이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력의 상실이라든가 병원비 혹은 뭐 가계 경제 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상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그 장수 리스크라고 그러죠. 오래 사는 것. 장수 리스크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오래 사는 것과 네. 두 번째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정확히 시간만 알 수 있으면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자금 계획 세우기가 쉬워요. 네.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리스크란 게 언제 어떤 예.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네. 장수 리스크도 보험 쪽에서 하는 리스크를 보고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원론적으로 보면은 보험 너무 좋다. 예. 빨리 가입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요. 예.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험료라는 걸 우리는 지불해야 되고 예. 보험회사 입장에선 예. 실은 그냥 막 퍼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자신들만의 영업을 해야 데이터와 되는, 통계를 그렇죠. 통해서 예. 이 정도 보험료에 이 정도의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그렇죠. 일종의 뭐 신경전 뭐 이거 이런 구조 아닙니까? 보험이라는 예. 게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네. 보험은 철저하게 데이터 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망 관련 데이터를 전부 다 집계하는 것은 통계청인데 사실 이 통계를 갖다가 보험회사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사람들이 젊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예.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초로 상품을 만들게 되면 힘드니까 자기들은 경험 생명표란 걸 만들어요. 경험 생명표.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만의 자체적인 통계인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네. 왜냐하면 몸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내가 알고 가입하게 되면 그걸 역선택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지의 의무라는 걸 해야 돼요.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그 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동안 낸 보험료만 다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거짓말했으니까 낼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더 건강한 사람들을 더 고객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아프지 않고
덜 죽는 방식이 됐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가장 이익이 많이 남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기초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네. 뭐 안보험도 마찬가지고 네. 20대 남성이 있고 20대 여성이 있고 60대 남성이 있고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보험료가 비쌀까요? 20대 남성, 20대 여성, 60대 남성, 60대 여성. 누가 보험금이 비싸냐? 보험료가. 보험료가. 예. 이게 약간 우리 생각에는 그 어르신들이 예. 뭐 확률적으로요. 그쵸. 네, 너 사망 확률이 높으니까 비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그걸 같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간단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사람들이? 젊을 때겠죠? 젊을 때 건강할 때 네. 가입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란 것은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젊어서 건강할 때 내가 보험을 잘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사실은 보험을 가장 잘 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쓰는 경험 생명표라는 것은 네. 사람들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죽을 확률을 계산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죽을 확률이 낮은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유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보험 산업이 워낙 발달을 해서 보험 형태도 좀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지고 예. 있죠. 예. 생명보험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이라는 것도 예, 있고요. 예, 예, 뭐 예. 암 커버하는 것부터 해서 건강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또 또 화재로 가면은 또 예. 예, 사고에 대한 그 만에 하나 이건 번외 질문인데 이상원 전무에게 어떤 이제 후배예요. 예. 뭐 30대 사회 초년병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예. 필수 보험이란 게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1번은 당연히 실손보험이에요. 실손. 예, 왜냐하면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이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이게 좀 네. 적자가 심해요. 네. 보험회사들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실손보험이 가장 우리가 개인의 보험의 원리에 맞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건강 관련 보험인데 사람들은 뭐 암보험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3대 그 사망을 보면 암,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암, 심혈관 이런 식으로 많이 빈도수가 높은 사망 원인에 관계된 것, 또 이것들에 대한 질병 치료에 관계된 건강보험을 네. 가입해야 되고 여기에 어느 정도는 그 사고 재해 관련된 보험도 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건강보험 내에 요즘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재해를 거기다 오히려 특약으로 예, 그렇죠. 예.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많이 가입하신 것 중에 종신보험인데 예. 사실 종신보험은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가입 기간도 길고 사망 시 예. 가장의 사망 시 뭐 여성 가정도 있으니까 네. 가정의 사망 시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이 종신보험을 들어요. 뭐 내가 이제 뭐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사실 그러면 종신보험이 그분들에게 매력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종신보험이 좀 나쁜 상품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보험료가 좀 또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의외로 네. 종신보험 유지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장기 유지율이. 뭐 제가 네. 최근 데이터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종신보험은 가장들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30대에 그렇죠. 30대, 40대, 한 50대까지 나에게 한 80, 내가 한 60세가 됐는데 뭐 내가 은퇴할 때가 됐으면 사실 종신보험이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또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또 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은 어떻습니까? 연금이라는 게 이제 보험으로도 접근도 예. 되고 투자로도 접근도 되고 예. 저축으로도 접근도 되는데 이거는 좀 선택의 문제인가요? 그 영어 외국에서 이제 표현에 그 네. 연금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은 이 수수께끼인데 네.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래 살게 되면 연금을 많이 가입해야 되는데 실제로 종신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래 사는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금융 상품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국민연금과 같은 상품이 사실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네. 근데 이런 종신형 상품은 보험회사밖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도 없고 네. 증권사도 없고 은행도 없습니다. 네. 보험사에서 하는 종신형 연금이라는 것 자체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요즘 같은 데도 금리 낮고 그러니까 변액연금 같은 것들을 나중에 종신형으로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입하는 것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매력이 하나 있긴 있네요. 그쵸.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금을 저축이나 투자로도 할 수 있지만 예. 기간이 이제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보험 쪽은 종신형이 있다. 그렇죠. 유일하게 있는 거죠. 그게 네.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연금 정신에 가장 맞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종신보험 아까 이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이거는 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게 상속 그 재원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가정생활비도 있지만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상속세를 종신보험을 통해서 일종의 상속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그렇죠. 전략이 되는 그러면 거죠. 이제 본인 사후에 그렇죠. 그 돈이 이제 그쵸. 가족에게 지급이 예.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그다음에 뭐 연금보험 네. 이 정도 이건 가입하시면 네, 예, 좋다. 괜찮은 기본은 하신다라고 기본. 할 수 네. 있죠. 더 뭐 자금 여유가 있으시고 네. 내가 더 충분히 보장을 받겠다 그러면 당연히 더 보험료도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험이 워낙 깊기도 한데 언제 가입하고 어떤 보험을 시작할까? 예. 저는 하여튼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 게 좋아요. 빨리. 실손이고 뭐 건강보험이고 이런 것들은 일찍 가입하시는 게 되게 좋고 아 그렇죠. 손해는 아니네요. 왜냐면 예.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들이 요즘은 그 자녀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30세 전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 상품이 네. 대부분 굉장히 좋아요. 어. 굉장히 이렇게 건강에 가서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니까 네. 이런 걸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 최근에 굉장히 많고요. 저도 좀 많이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예. 그게 이제 아이들의 그렇죠. 사고가 나잖아요. 예. 그때도 이게 예. 돼요. 그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로 것도- 이렇게 장난치다가 다치고 이랬을 때도. 예. 그리고 또 여기에다 여러분들 뭐 특약 같은 거 거실 때 일상 책임 보험 같은 거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뭐 요즘 아파트에 누수 문제 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 곳이 없거든요.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터지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 이렇게 아랫집 다 보상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네. 근데 일상 책임 보험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거기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되게 싸고. 그래서 일상 책임 보험 같은 것들은 이게 사실은 뭐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 상품은 아니지만 손해보험 네. 상품이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입하는 게 좋고 기본은 실손과 건강으로 깔지만 예. 여기에 이제 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 플러스 뭐, 알파. 예, 뭐 특약 같은 네. 걸 일상 책임 보험 같은 거 반드시 넣으시는 게 좋고요. 네. 예. 최근에 보험 리모델링 또 기사나 이런 이제 예. 꼭지들 기사 꼭지들을 봐도 뭐는 버려야 된다, 뭐 축소해야 예. 된다, 뭐 중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기사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네. 일단은 이게 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없지만 대체로 여러분들 보실 때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네? 예전에 얘기죠? 가입한 상품들. 옛날 게? 예, 왜냐하면 왜요? 금리가 일단 높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싸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보험료라는 건 여러분들 그 할인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보험사 입장에서 그 돈으로 예. 굴릴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오히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예,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갑상선 암이라든가 전립선암 같은 경우들이 사실 그도 상대적으로 착한 암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착한 암. 네, 그런 표현도 써요. 착한 암. 예. 그리고 또 근데 옛날에는 이게 건강검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갑상선암이랑 전립선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품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나온 상품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위암, 뭐 뇌암 이렇게 걸리기 어려운 쪽 뇌암 같은 경우가 걸리기 어려운 것들은 좀 많이 주고 걸리기 자주 걸리는 건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근데 그럼 과거에 좋은 보험 상품은 다 똑같이 절판하는 건가요? 그쵸. 보험사 예, 입장에서 안 파는 거죠. 안 파는 그러니까 건가요? 안 팔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크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보험 약관 같은 거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예.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옛날 게 더 좋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만기가 보통 70세, 80세 만기가 많아요. 그 보장기. 근데 난 90까지 사는데 내가 80세 만기를 가입했는데 81세에 내가 암에 걸리면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추가로 그 보장 기간이 90세까지 되어 있는 긴 거 예. 이걸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맞죠. 해약하고 다 한꺼번에 받고 타는 것보다도 예. 이 상품이 괜찮으면 그럼 보험료는 두 배로 나갈 텐데. 왜 두 배로 나가요? 예. 기존 거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가입하시면 아, 되죠. 조그맣게, 예, 조그맣게.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근에 뭐 그 이 건강보험 재원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최근에 암 수술하고 이러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나와요. 한 전체 치료비의 10% 미만일 겁니다. 예, 5%?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죠. 사실은 조금 들어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또 왜냐하면 또 실손이 있잖아요. 네. 실손으로는 병원비 다 받으시고 기존 암보험 같은 걸 추가로 좀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뭐 좀 받으셔서 그리고 내가 뭐 좀 건강을 회복하는데 네. 예, 자금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서 옛날에 가입했던 것들이 하여간 기본적으로 혜택이 더 좋다. 예. 그러니까 해약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보시고 유지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게 낫다. 다른 힘들어도. 거 조그만 걸 가입해서 그리고 옛날에 종신보험 같은 거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부담스러워하는 게 저도 아마 조만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퇴직하거나 이러면 사실 보험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내가 그 사망보험금 1억을 받기로 했는데 네. 더 이상 보험료 안 낼게. 근데 지금까지 낸 것치만 보장을 해줘. 그러니까 1억 원어치가 아니라 난 6천만 원어치만 이제 보장받고 보험료 안 낼래. 네. 이런 식의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런 옛날에 종신보험 같은 거 있으신데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네. 퇴직해서 좀 부담스럽다. 네. 근데 좀 남았다 몇 년 이런 네. 분들은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감액 완납 제도 같은 걸 이용하시게 되면 왜냐면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냥 보험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해지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품이에요. 적금이랑 예금이랑 달라요, 이 상품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액 완납 제도 같은 걸 이용하셔서 조금 거기서 이제 일단 보장은 좀 내가 원래 받기로 좀 적게 받더라도 그렇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하나의 상식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종신보험 진짜 해약 환급금 받아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그쵸, 눈물이 너무 나죠. 조금 줘가지고요. 보험회사에 대한 그렇죠. 분노까지 이르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상품 너무 네. 부담스럽다 그러면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네. 아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요즘 감액 완납 자도를 알겠습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이 밖에 꿀팁이 또 있다면요? 예, 그 임플란트 그 이빨 치아 그 혹시 치아. 예, 네. 이빨이죠, 이빨료죠. 네, 네. 우리 그 사회자분께서는 임플란트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하나. 예, 저도 한 개 했거든요. 네. 근데 임플란트 중에서 네.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뼈가 이제 임플란트 할 때 치조골 이식을 해가지고 네. 이게 약간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주춧돌이 튼튼하지 맞아요. 않으면 네. 그거를 세워놓고 하는 게 치조골 이식 수술이에요. 네. 근데 2007년도에 이전에 가입한 2007년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중에서 혹시 수술비 특약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전 있거든요, 이게. 예. 그 수술비 특약이라고 한 걸 확인해 보세요. 예. 그때는 우리가 수술비가 나가는 거를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구분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중에 이제 생명보험 포함이 중에서 있나 없나?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모든 임플란트 수술은 아닌데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는 분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못 의외로. 받는 거죠. 이게 뭐 인터넷상 요즘 많이 알려져가지고 많이 네. 정보를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주변에 몇 명 얘기해줘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내가 2007년도에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 내가 수술비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 예. 뭐 질병 특약이라고 이전, 2007년 이전. 예. 그 예. 이외에 가는 거는 이렇게 치조기 이식수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보험회사에서는 없애버린 거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용종 제거하잖아요. 예, 그것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예, 용종을 제거하시면 내가 수술비 특약이 있거나 실손에도 수술비 특약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러신 분들은 뭐냐면은 용종은 절제술이기 때문에 수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용종 받았어서 용종도 우리가 대장 용종, 위 용종 다 있잖아요. 네. 여성분들 자궁 용종도 네. 있거든요. 모든 용종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제 수술이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서 서류 받을 때 절제를 말 넣어달라고 해주시면 되고 또 요즘은 많이 알아서 절제 갖다 알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